저는 올해 67입니다. 40해를 함께해온 남편이 치매라는 거대한 그림자를 들이운 지도 벌써 3년이 흘렀어요. 처음엔 잃어버린 물건을 찾지 못해 안절부절 못하던 모습이 이제는 저를 낯선 사람처럼 바라보는 무표정한 시선으로 바뀌었죠. 제 이름이 영숙이라는 것도 제가 그의 아내라는 것도 잊어버린 지 오래되었습니다. 매일 아침 7시 낡은 버스에 올라타 요양병원으로 향하는 길.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풍경들은 제 삶처럼 잿빛으로 퇴색되어 있었습니다. 버스에서 내려 병원 문을 밀고 들어갈 때마다 제 가슴은 납덩이처럼 무거워져요. 오늘도 남편은 제 이름을 부르지 않을 테니까요. 안녕하세요, 영숙 어머님. 간병사 선생님의 밝은 인사가 저를 맞아줍니다. 정수 씨 오늘도 아내분이 오셨네요. 남편은 창가에 앉아 멍하니 밖을 내다보고 있었어요. 40년 전 저만 보면 세상 환하게 웃던 그 사람의 미소는 이제 추억 속에만 남아 있습니다. 여보, 조심스럽게 이름을 불렀습니다. 남편이 천천히 고개를 돌려 저를 바라봅니다. 잠시 시선이 닿았지만 이내 다시 창밖으로 흩어져요. 매일 반복되는 이 씁쓸한 순간에 저는 익숙해질 수가 없었습니다. 남편 옆에 앉아 저는 일방적인 대화를 이어갔습니다. 오늘은 막내딸이 전화했더라고. 강아지 한 마리를 더 키우고 싶대. 아빠는 어때? 아이들 소식, 동네 이야기, 신혼여행 가서 찍었던 사진 이야기까지. 남편은 가끔 고개를 끄덕이기도 했지만 대부분은 텅 빈 눈빛으로 앉아 있었죠. 저는 매일 같은 이야기를 반복했고 남편은 매일 같은 얼굴로 앉아 있었습니다. 거울 속 제 모습조차 낯설어질 만큼 저는 남편을 돌보는 일 외에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잿빛으로 물든 제 삶에 지난주부터 작은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간병사실 쪽에서 흘러나오는 잔잔하고 아름다운 피아노 소리 때문이었어요. 처음엔 CD인 줄 알았죠. 며칠 뒤 복도를 지나다 그 멜로디의 근원을 우연히 발견했습니다. 간병사실 구석, 낡고 빛바랜 피아노 앞에 앉아 우아하게 건반을 누르는 한 남자분. 70대 후반쯤 되어 보이는 그분의 손끝에서 영혼을 흔드는 선율이 흘러나왔어요. 흰 도화지에 점점이 박힌 잉크처럼 그 음들은 제 마음속으로 스며들었습니다. 저분이 누구신지 아세요? 저는 간병사 선생님께 여쭈었습니다. 아, 김인호 선생님이요. 얼마 전에 입원하셨는데 평생 피아니스트로 활동하셨대요. 치매 초기라서 아직은 연주가 가능하시다고요. 피아니스트. 그래서 그토록 아름다운 연주였구나. 저는 그 멜로디에 조용히 귀를 기울였습니다. 며칠 뒤 저는 남편에게 죽은 듯 앉아 일방적인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었는데 갑자기 피아노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이번에는 봄날은 간다였어요. 그 순간 남편의 얼굴에 미묘한 변화가 일어나는 것을 보았습니다. 텅 비어 있던 눈동자에 아지랑이 같은 생기가 깃드는 것 같았어요. 여보, 이 노래 기억나? 우리 신혼여행 때 버스 안에서 흥얼거렸던 노래인데. 남편이 저를 바라봅니다. 처음으로 정말 오랜만에 저를 온전히 바라보는 것 같았어요. 봄날은 간다. 남편이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믿기지 않을 만큼 또렷한 발음이었습니다. 저는 제 귀를 의심하며 눈시울이 뜨거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저는 벅차오르는 감정을 억누르고 남편의 손을 잡고 피아노가 있는 간병사실로 향했습니다. 김인호 선생님은 여전히 연주 중이셨죠. 안녕하세요. 저는 조심스럽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인호 선생님이 연주를 멈추고 고개를 돌려 밝게 웃으셨어요. 아, 안녕하세요. 혹시 제가 너무 시끄럽게 했나요? 아니에요.
너무 아름다운 연주라서요. 제 남편이 이 음악에 반응을 보여서요. 예전부터 음악을 좋아했거든요. 그때 남편이 제 손을 뿌리치고 피아노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멍하니 건반을 하나씩 손가락으로 눌러보더니 이내 의자에 털썩 앉았습니다. 음악을 하셨나 보군요. 이노 선생님이 물으셨습니다. 아니에요. 그냥 예전에 취미로 조금. 제 대답이 끝나기도 전에 남편이 피아노 의자에 앉아 손을 건반 위에 올렸습니다. 그리고는 믿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남편의 손이 자연스럽게 건반을 누르며 그대 있음에를 연주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딘가 서툴고 듬성듬성한 음들이었지만 그 멜로디에는 영혼이 담겨 있는 듯 했습니다. 놀라움에 입이 다물어지지 않았어요. 결혼 40년 만에 제 남편이 피아노를 칠 줄 안다는 것을 처음 알게 된 순간이었죠. 어머, 연주를 이렇게 잘하시는군요. 이노 선생님도 놀라셨어요. 남편의 연주가 끝나자 조용히 박수를 치셨습니다. 혹시 젊을 때 음악을 전공하셨나요? 아니에요. 이렇게 칠 줄 안다는 걸 전혀 몰랐어요. 그날 이후 남편과 저는 매일 이노 선생님과 함께 시간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예전처럼 대부분 무표정했지만 피아노 소리가 들려오면 눈빛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마치 잠들어 있던 무언가가 깨어나는 것 같았습니다. 이노 선생님이 연주를 마치면 남편은 그 서툰 손으로 건반을 더듬으며 그대 있음에를 반복해서 연주했습니다. 처음엔 몇 개의 음만 겨우 찾아내던 남편이 점점 더 완전한 멜로디를 연주하게 되었어요. 어느 날 남편과 함께 피아노가 있는 간병사실로 갔을 때였어요. 이노 선생님이 반주를 해주셨고 남편이 건반 위에서 더듬듯 몇 음을 눌렀죠. 그런데 갑자기 남편이 제게 눈을 반짝이며 말했습니다. 자, 노래해봐. 저는 당황했어요. 여보, 무슨 노래? 남편이 잠시 멈추더니 믿기지 않게도 중얼거렸습니다. 우리 결혼식 때 불렀던 그 노래 있잖아. 저는 깜짝 놀라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40년 전 결혼식장에서 제가 부끄러워서 겨우 몇 소절 흥얼거렸던 그 노래를 아직 기억하고 있다니요. 이노 선생님도 눈이 동그래지셨습니다. 여보, 그걸 기억해? 남편은 쑥스러운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당신, 그때도 음정은 틀렸어. 그 말에 저는 그만 배를 잡고 웃고 말았습니다. 간병사 선생님들까지 다 같이 웃었죠. 오랜만에 병원 안에 웃음소리가 크게 울려 퍼졌습니다. 그 순간 깨달았어요. 남편은 모든 걸 잊은 게 아니라 어쩌면 사랑과 함께한 순간들은 가장 깊은 곳에 여전히 남아있다는 걸요. 이노 선생님은 그 모습을 물끄러미 지켜보시다가 따뜻한 눈빛으로 미소 지으셨죠. 음악은 기억보다 깊은 곳에 있나 봅니다. 선생님의 말씀이 맞았어요. 저는 남편이 음악을 들을 때만큼은 잃어버렸던 시간 속 예전의 모습을 조금씩 되찾는 것을 보며 희망을 느꼈습니다. 이노 선생님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저는 또 다른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선생님도 부인을 잃고 혼자 지내시다가 치매 진단을 받으셨다는 것, 그리고 음악만이 자신을 살아있게 하는 유일한 것이라는 말씀이었죠. 음악은 참 신기해요. 모든 걸 잊어버려도 멜로디만큼은 남아있더라고요. 손가락이 기억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노 선생님의 말씀은 제 가슴에 깊은 울림을 주었습니다. 저도 요즘 예전 일들이 가물가물해지는데 피아노만 앞에 앉으면 신기하게 손이 저절로 움직여요. 선생님의 고백을 들으며 저는 묘한 동질감을 느꼈습니다. 치매라는 병 앞에서 우리는 모두 같은 처지였으니까요. 한 달쯤 지났을까요? 놀랍게도 남편의 상태가 눈에 띄게 좋아지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저를 알아보는 날이 일주일에 한두 번에서 거의 매일로 늘어났고 제 말을 이해하는 듯 고개를 끄덕이기도 했어요. 때로는 제가 가져온 도시락을 보고 고마워라고 중얼거리기도 했습니다. 그런 작은 변화들이 저에게는 기적처럼 느껴졌어요. 그리고 어느 날 정말 기적 같은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당신, 남편이 제 손을 두 손으로 감싸며 말했어요. 미안해. 혼자서 많이 힘들었지. 3년 만에 듣는 남편의 진심 어린 위로에 저는 목이 메어 말을 할 수 없었습니다. 눈물이 왈칵 쏟아졌어요. 괜찮아요, 여보. 당신이 이렇게 말해주니까 다 괜찮아요. 이노 선생님도 저희의 변화를 보며 놀라워하셨죠. 음악이 정말 치료제 역할을 하는 것 같아요. 두 분을 보면 제가 더 희망을 얻습니다. 음악이 이렇게 기적을 만들어낼 수 있다니 정말 놀라워요. 그런데 그때까지도 저는 깨닫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더 큰 변화가 저에게도 일어나고 있었다는 것을요. 이노 선생님과 함께 보내는 시간이 늘어날수록 저는 오랜만에 웃음을 되찾고 있었어요. 남편을 돌보는 일에만 매몰되어 있던 제 자신이 조금씩 살아나는 것을 느꼈습니다. 거울을 보면 예전처럼 화장을 하고 싶어지기도 하고 이노 선생님과 나누는 대화는 남편과의 대화와는 다른 종류의 편안함을 주었어요. 마치 잊고 지냈던 저 자신의 일부를 되찾는 기분이었습니다. 선생님은 어떤 음악을 가장 좋아하세요? 제가 물었습니다. 저는 사람들이 행복해하는 음악이 제일 좋아요. 저의 연주로 다른 사람의 얼굴에 미소가 번지는 게 저에게 가장 큰 기쁨입니다. 이노 선생님의 대답은 참 따뜻했어요. 영숙 씨는 어떤 노래를 좋아하시나요? 목소리가 참 좋으시던데요. 저는 잘 모르겠어요. 워낙 오랫동안 노래를 불러본 적이 없어서요. 그럼 함께 불러보시겠어요? 제가 반주를 해드릴게요. 그날 저는 정말 오랜만에 노래를 불렀습니다. 사랑한다는 말이라는 오래된 노래였는데 목소리가 떨렸지만 마음만큼은 따뜻했어요. 어느 날 이노 선생님이 조심스럽게 제게 물어보셨습니다. 혹시 함께 연주회를 해보면 어떨까요? 병원에서 작은 음악회를 말이에요. 저는 악기를 못하는데요. 노래하시면 되잖아요. 목소리가 참 아름다우세요. 정수 씨도 함께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렇게 해서 저희는 병원에서 작은 음악회를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이노 선생님이 피아노를 연주하고 남편이 간단한 반주를 그리고 제가 노래를 부르기로 했어요. 연주회를 준비하면서 저는 한 가지 놀라운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언제부터인가 이노 선생님을 바라보는 제 마음이 달라졌다는 것을요. 그분과 함께 있으면 마음이 편안해지고 오랜만에 여자로서의 자신을 발견하게 된다는 것을요. 처음엔 단순히 남편의 치료에 도움이 되는 분이라고만 생각했는데 어느새 그분의 따뜻한 미소가 기다려지고 그분과 나누는 대화 속에서 제가 살아있음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무거운 죄책감도 밀려왔습니다. 치매에 걸린 남편이 있는데 제가 이런 감정을 가져도 되는 걸까요? 저는 마치 남편을 배신하는 것 같은 기분에 휩싸였습니다. 밤마다 잠자리에 누우면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40년을 함께한 남편에 대한 사랑과 의무감, 그리고 이노 선생님에 대한 새로운 감정 사이에서 저는 갈등했습니다. 연주의 하루 전날, 이노 선생님과 마지막 연습을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선생님이 연주를 멈추셨어요. 제가 고백할 것이 있어요. 선생님의 표정이 진지해졌습니다. 사실은 저도 당신과 같아요. 저도 아내를 요양원에 모시고 있어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부인이 돌아가셨다고 하지 않으셨나요? 아내는 저보다 먼저 치매에 걸렸어요. 제가 여기 오기 전까지 5년 동안 돌봤죠. 그런데 제게도 치매 진단이 나오면서
인호 선생님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아내를 볼 때마다 미안하고 죄스러워요. 아직 정신이 온전한 제가 당신 같은 분과 마음을 나누고 있다는 게 인호 선생님의 갑작스런 고백이었습니다. 저는 너무 긴장되었고 동시에 왜 인호 선생님이 혼자라고 말씀하셨는지 이해했습니다. 마음으로는 이미 홀로가 된 것처럼 느끼고 계셨던 거죠. 저희 이러면 안 되는 걸까요? 선생님의 질문에 저는 대답할 수 없었어요. 저 역시 같은 마음이었거든요. 연주회 당일 저희는 봄날은 간다를 연주했습니다. 인호 선생님의 피아노, 남편의 반주, 그리고 제 노래가 어우러졌어요. 관객들은 박수를 보내주셨지만 저는 복잡한 마음이었습니다. 연주회가 끝나고 저는 남편을 휠체어에 태우고 병실로 향했어요. 그런데 복도에서 남편이 갑자기 제 손을 잡았습니다. 당신, 남편이 저를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어요. 행복해 보여서 다행이야. 그 말에 저는 얼어붙었습니다. 인호 선생님, 좋은 분 같아. 당신이 웃는 모습 오랜만에 봐. 남편이 희미한 미소를 지었어요. 나 곧 당신 기억도 못할 거야. 그때가 되면 당신도 행복할 권리 있어.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여보, 사랑해, 당신 항상 고마웠어.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남편의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거든요. 다음 날 병원에 갔을 때 충격적인 소식을 들었습니다. 인호 선생님이 새벽에 심장마비로 갑자기 돌아가셨어요.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인호 선생님의 장례식장에 갔을 때 저는 처음으로 선생님의 아내를 만났습니다. 휠체어에 앉아 계셨는데 남편을 알아보지 못하는 상태였어요. 그분의 딸이 저에게 말했습니다. 아버지가 어머니 얘기를 많이 하셨어요. 40년을 함께 살았는데 마지막 5년은 서로 다른 세상에 살고 계셨다고, 그래도 끝까지 사랑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인호 선생님이 남기신 편지를 건네주었습니다. 영숙 씨에게. 짧은 시간이었지만 당신 덕분에 다시 음악의 기쁨을 느낄 수 있었어요. 당신의 남편분은 참 복이 많으신 분이에요. 이렇게 사랑받으시니까요. 저도 서로 기억하지 못해도 제 아내를 끝까지 사랑할 겁니다. 당신도 행복하세요. 사랑은 다양한 모습으로 찾아온답니다. 편지를 읽으며 저는 깨달았습니다. 사랑이라는 건 끝나는 것이 아니라 변화하는 것이라는 걸, 그리고 새로운 사랑이 예전 사랑을 배신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깊이 이해하게 만든다는 것을. 지금 남편은 저를 거의 알아보지 못해요. 하지만 매일 병원에 가서 남편 곁에 앉아 있습니다. 가끔 인호 선생님이 좋아하셨던 곡들을 휘파람으로 불어주기도 해요. 남편이 미소를 지을 때면 생각해요. 사랑은 기억 속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도 계속되고 있다고. 67의 나이에 느낀 새로운 감정들, 그리고 40년 된 사랑의 진짜 의미를. 모든 것이 기적 같았어요. 늦게 피는 꽃이 더 아름답다고 하잖아요. 저는 이제야 알 것 같아요. 사랑도 그런 것 같다고. 나이가 들수록 더 깊어지고, 더 다양해지고, 더 넓어진다고. 오늘도 저는 남편에게 갑니다. 사랑하는 사람 곁에서 사랑받았던 기억들과 함께.